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장애인들이 연예인이 되거나 스타를 꿈꾸기에는 우리 사회의 벽이 높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기회를 얻기 어려운데요. 이런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국내 처음으로 장애인 전문 기획사를 차린 분이 있습니다.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의 차혜리 대표인데요. 아나운서로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다가 장애인 스타를 발굴하고 장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매니저가 됐습니다. 내일 모레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청각장애인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데뷔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차혜리 대표는 어떤 계기로 장애인 전문 기획사를 차리게 됐을까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꿈꾸는 차혜리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차혜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첫 장애인 전문 기획사 대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예 기획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예 기획사고요. 장애계 네. SM 하이브다 이렇게 저희가 별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장애계의 하이브. 네, 장애계의 멋지네요, SM. 멋지네요. 네. 예. 지금 그럼 아티스트들이 몇 분 정도 소속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 40명 정도 이제 되었고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패럴림픽 운동선수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휠체어 모델, 댄서, 유튜버, 음악가 등등 이제 장르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돌도 키우고 있어요. 이야, 40명 정도 아티스트가 있으면은 꽤 규모가 큰 소속사거든요. 왜냐하면 아티스트 한 명만 키우는 기획사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다 보니까 그동안 방송을 하고 싶었던 장애가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지원을 해주셨고 네. 이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을 포용하고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0명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그 장애계 하이브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하는 일이나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우선은 방송 진출을 도와드리는 게 메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패럴림픽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패럴림픽 전후 시즌에 광고랑 방송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분들이 소속사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돼서 캐스팅이 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뭐 계약서를 쓰거나 그 금액에 대한 협상을 하거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송을 진출할 때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과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 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들도 넣고 홍보 활동,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돌 하면은 뭐 연습생 과정을 몇 년씩 거치고 춤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요즘 외국어도 가르치고 별걸 다 하던데 그런 것도 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가장 먼저는 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랩 파트, 그리고 보컬 레슨, 영어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키우는 아이돌들은 청각장애가 전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어도 더 잘할 수 있게 가르쳤는데 원래도 한국 수어는 잘하지만 예를 들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 수어 ASL이라던가 국제 수어 ISL 이런 것들은 이제 비장애인이 영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수어 언어도 추가로 배웠고요. 야, 이 네. 아이돌 얘기는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저희가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보니까 뭐 캠페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외부에서 요청을 하신 건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명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취지의 어떤 캠페인을 할 때 동참을 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컸던 거는 이제 We the 15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인데요. 전체 인구 중 15%가 장애인이다라는 뜻을 가져서 We the 15이에요. 그래서 We the 15.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WHO, UN 그리고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인 IPC 등등 굉장히 많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캠페인인데 그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한국에 런칭이 될 때 저희 회사가 총괄 기획과 운영을 했었습니다. 큼직큼직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 오셨네요. 아까 40여 명 아티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가장 익숙할 만한 분부터 소개를 드리면 네네. 저희가 2018년도 평창 패럴림픽이 한국에서 있었죠. 네네. 네, 그때 개막식 무대에서 주연을 맡았던 김용우라는 휠체어 댄서 네, 선생님이 이제 저희 회사 소속이시고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폐막식에는 고아라라고 청각장애 발레리나 분께서 또 주연을 맡았었어요. 예. 네, 그분도 저희 회사 소속이고 그리고 국내 최초의 휠체어 모델, 그리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는 김종욱이라는 모델 비롯해서 예전에 좀 인기가 많은 예능에 잠깐 얼굴을 비췄던 정다미 씨 네. 등등 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스타들도 많이 갖고 계시네요. 40여 분 되는 분들 중에는 전업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생업과 또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이 너무 잘 된다, 그럼 방송을 네. 본업으로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사회 인식도 그렇고 저희 회사의 역량도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걸로 먼저 삶이 잘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첫 장애인 전문 기획사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뒤에 또 혹시 이런 기획사가 생긴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모델 에이전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후에도 또 생긴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대단히 앞서가는 도전적인 일을 하고 계시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섭외가 많이 들어옵니까? 섭외요. 저희 친구들을 찾는 섭외 문의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분들이 뭐 광고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젠 ESG 열풍이 불었어서 네네. 보통 다른 뭐 메인 모델들을 섭외하고 그 이후에 장애 쪽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모델들이 꼭 이렇게 세트로 같이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모든 장애에 관련된 아티스트들은 저희 회사에 대부분 소속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네.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실제로 성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점점 또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 대표님의 그 이력이 참 특이합니다. 체육교육학을 전공하셨고 그 아나운서도 출신이세요. 네. 네. 그 YTN에서도 이제 방송하시고 보니까 뭐 프리랜서로도 활동하시고 그리고 뭐 만능 체육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기획사 대표가 됐다? 이게 무슨 또 인연이 있어서인지 궁금하네요. 네. 리포터도 하고 그다음에 아나운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YTN에서 앵커를 하고 있을 때쯤이었는데요. 그때 2018년도에 서울 88 패럴림픽의 30주년 기념식 행사의 사회를 맡았어요. 네네. 이게 88년도에 있었던 거니까 30년 후인 2018년도에 그걸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저는 체육교육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외부 행사를 볼 때도 스포츠 관련된 일들을 좀 발벗고 나섰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패럴림픽 사회를 볼 때 정말 개인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에요. 네, 한 300명이 넘는 패럴림피언 분들이 다 모여 계셨는데 제가 그동안 미디어에서 10년 넘게 봐왔던 장애인에 대해 그려졌던 모습과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 행사장에서 본 것과 너무 차이가 컸거든요. 네, 네. 어떻게 다르던가요? 정말 멋있었어요. 네, 멋있고 겉으로도 그리고 속으로도 너무 건강한 게 그대로 다 잘 드러났었고 그리고 심지어 외모도 너무 멋있고 잘생긴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쁘신 분들도 많았고. 예. 근데 항상 이제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조금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던가 아니면은 좀 힘들어 보이는 그리고 네. 색감도 좀 칙칙하고 이런 영상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웹드라마 필터가 껴있는 현장이었어요. 네. 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그 정말 비싼 외제차 끌고 부앙 이렇게 나가시고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을 봤었으면 내가 훨씬 더 접근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그 장애 별거 아니라는 걸 내가 일찌감치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어떤 별도의 특색이 있는 분들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소개를 하는 장애가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멋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애에 대한 인식이 패럴림픽 사회를 보면서 이제 바뀌게 됐군요. 그래도 이 기획사를 차리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패럴림픽 사회를 보면서 알게 된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분들 몇 분을 한 2년, 3년 정도 꾸준히 모임을 만들어서 만나왔고요. 그러다가 2020년 정도 됐을 때 기획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때 와서 다시 듣게 됐어요. 아무래도 패럴림픽이 다시 도쿄 패럴림픽이 열릴 때가 되니까 방송 기회도 또 뭐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로 들어오고 있었고 광고 출연 제의도 이제 슬슬 들어올 시점이어서 역시 이게 또 반복되는구나. 여기에는 에이전시 항상 필요한데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제 귀까지 들어온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별거 아닌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안 해봤죠. 방송만 해본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래도 제가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아나운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계약서 쓰는 거 혹은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했던 일이라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이 정말 쉬운 이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해서 그에 비해 너무 큰 좋은 혜택들을 놓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고 그럼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사무실부터 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딱 홈페이지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화선을 하나 파서 적어도 홈페이지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캐스팅이 될 수 있게 연락이 될 수 있게 전화 하나를 파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무실 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굳이 사무실 없어도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규모가 좀 꽤 커진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한 첫 1년째는 카페에서 1년 내내 제가 일을 했고요. 두 번째 해에는 해화동으로 사무실을 냈고 지금은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냥 한번 시작해보자 하기에는 처음 이제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되게 망설여지고 겁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고 이 엔터 관련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첫 장애인 전문 기획사였다. 이걸 보면은 이게 장사나 사업으로는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판단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고 제가 엔터 산업도 잘 몰랐고 이게 어떻게 뭐 수익 구조가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어떤 고생길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시작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더 알았으면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 각오를 하고 시작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고 나니까 이게 끼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던가요? 많이 주변에 있던가요? 그래도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데 방송으로 진출하기에 너무 적합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예를 들어 발레를 하는데 정말 아름다워서 뭐 CF 찍기에도 너무 적합한 분 혹은 시각장애가 있는 첼리스트인데 너무 예쁘고 귀여운 외모 덕분에 많은 대중이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뭐 조금 더 방송 진출 쪽으로 연결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만 기회가 없어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연기 교육을 받아보거나 이런 경험은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초기에 잠재성만을 보고 우선은 캐스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오는 사람들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디션을 봅니다. 우선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4시간 열려있는 그 신청란이 있어요. 그쪽으로 본인의 사진과 영상을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1차 서류 면접 후에 대면 면접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대표 면접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는
꼭 방송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게 있는지, 그래서 이걸 바로 방송하고 연결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캐스팅을 하고요. 예. 정말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너무나 빛이 나는 보석이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큰 결심을 하고 캐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겠네요.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엔터 회사로서. 그렇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거와 관계없이 굉장히 또 경쟁률이 센 분야 아닙니까? 그쵸. 이곳이. 그러면 그렇게 뽑힌 분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키워주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통교육이 항상 이렇게 데일리로 들어가진 않고요. 그 각각의 분야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운동선수면 원래도 실업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훈련을 원래 데일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는 거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생겼다, 뭐 행사가 들어갔다, 아니면은 방송 출연 계획이 잡혔다, 이러면 그 전주나 뭐 전전주부터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빠르게 진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예 공연 준비를 하는 팀을 TF팀으로 꾸렸다. 그러면 그 공연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뭐 2달을 연습할지 3달을 연습할지 이런 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스케줄대로 또 친구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 신인들은 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기본적으로 프로필 촬영을 저희가 해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내부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겠어요. 네. 1인 면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장애인으로서 이 장애인 아티스트를 관리하면서 장애인들이 이런 게 많이 어려웠겠구나, 좀 서러운 면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 좀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도 장애 요소가 가장 먼저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낸 성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혹은 외모, 이 사람의 끼, 이런 것들이 먼저 조명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질문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가장 먼저 장애가 가장 1번 질문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후에 알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제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아나운서님이 그럴 수도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병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 뭐 위험이 있다 쳐요. 전 국민의 60%는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아나운서님을 임수민 아나운서님 이렇게 부르는 대신에 임수민 위험자님, 위험이 있을까 위험자님이라고 부른다면 아니죠. 너무 이상하죠.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위험을 갖게 되셨어요? 부터 질문이 시작된다면 그건 생각보다 되게 낯선 경험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됐어요가 좀 어쩌면 신뢰되는 질문인데 제일 먼저 궁금해하셨던 거. 네,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런 장애인 우리 엔터가 국내 첫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알릴 방법도 제대로 없었고, 또 출연료 협상에서도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모르니까 좀 턱없이 낮은 대우를 받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엔터 회사를 차려야겠다고 가장 크게 결심을 했던 게 사연 하나가 있었어요. 네, 어떤 패럴림픽 운동선수분에게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대기업 광고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쳐서 이분에게 연락이 개인적으로 왔는데 금액을 말해도 될까요? 네. 정말 낮은 금액이 딱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고를 조금 아시는 분이면 이걸로 찍겠다고 대기업에서 연예인들 스타들 광고 찍으면 억대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연급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단역에서 조금 비중 있는 단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금액이 딱 X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공이 하나 덜 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공이 한 2개 덜 붙은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금액이 들어와서 그 당사자분께서 엔터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한 번만 해달라 해서 전화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대행사에서 그러면 곱하기 3배 딱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속사 있고 없고가 3배 이상의 차이는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 실제로 활동해야 되는 정당한 금액은 곱하기 10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속사가 확실히 들어갈 때 의미가 있겠다. 네. 네. 그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만은 굉장히 보람된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무대도 있을 것 같고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모든 무대가 그 개개인에게는 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그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무대 시작 전에, 무대 끝나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그분들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스토리가 촤락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편이죠. 네. 네. 네, 그 중에서 하나 아무래도 첫 번째 사례였다 보니까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 서영채라는 모델분이 저희 회사에 소속으로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아주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서 탑 10까지 올랐던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실력으로도 인정을 받은 거죠. 예.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즌에서 탑 10까지 올랐던 분들은 정말 모든 소속사에서 다 줄 서서 모셔가고, 그리고 일부는 외국에 나와서 뭐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도 하고 막 굉장히 행보가 멋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회사 설립을 하게 될 때쯤 그분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연락을 네.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소속사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 채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계셨어요. 예. 네, 이제 엄마라는 직업을 당연히 선택을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고귀한 일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지만 모델로서 한창 잘 나가야 될 그 시점에 왜 이게 안 됐을까를 물어보니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포기한 케이스였거든요. 왜요? 아무래도 수어 통역사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뭐 가이드 같은 거를 주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청각장애가 있으셨군요.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델을 저희가 다시 섭외를 해서 회사가 열심히 교육을 다시 시키고, 그다음에 첫 번째 무대를 서울 패션위크로 잡아서 세웠습니다. 네. 그게 불과 6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희 회사 들어오고. 네. 이게 소속사의 힘이구나. 네. 그렇군요. 그 런웨이를 걸으면서 서영채 씨 그 주인공도 그렇지만 또 대표님도 뭉클하셨겠어요. 네. 예. 이게 되네. 조금만 누군가가 큰 뜻을 가지고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은 그분의 끼를 이렇게까지 다시 다 살릴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렇군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킨다고. 네. 공식 데뷔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네, 4월 20일이 네. 한국 장애인의 날이고요. 네. 이날에 맞춰서 저희가 데뷔를 합니다. 이름은 빅 오션. 이제 큰 바다다라는 뜻을 가진 그룹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역경 속에서 알 수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다랑도 저희 친구들이 닮아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다처럼 전 세계 대륙으로 뻗어나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네. 근데 이 팀은 3명 전원이 다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어도 사용해서 노래를 일부 부르고요. 그리고 직접 노래도 부르고 또 AI 보이스도 활용을 해서 음원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죠.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은 세계 최초죠? 네. 예, 정말 놀라운 건데 일단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잘 못 들으니까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이 물론 랩도 하고 노래를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음원에서 들을 법한 사운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운드 그리고 독특한 발음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노래를 부를 때 본인의 피치가 어느 음정을 잡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다시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정을 정확히 잡아서 노래를 부르는 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이 노래를 부른 것을 AI가 데이터를 딥러닝을 하게 하고요. 이 데이터를 원래 다른 가창이 되어 있는 음원에다가 음색을 입히는 작업을 했어요. 네네. 네, 쉽게 얘기하면 AI 보이스 컨버전이라는 기술을 쓴 건데요. 우리 친구들의 음색은 그대로 노래에 들어가지만 가창은 AI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첫 번째 음원이 나오게 되었어요. 첨단 기술이 여기 들어가고. 네네. 근데 이제 또 춤을 추잖아요. 아이돌 하면은 이제 칼각 군무가 네. 상징인데 이 또 음악을 들어야 이게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서 춤을 출 텐데 네. 그건 또 어떻게 하는지. 네, 음악을 막 완전히 못 듣진 않지만 정확하게 듣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박자도 아주 큰 박자는 듣다가 쪼개지는 박자들은 안 들리고 네. 또 음악의 구간도 음의 높이가 높아지면 잘 듣다가 좀 낮아지면 안 들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춤을 출 때도 뭐 춤이 계속 빨라진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하다가 멈춰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진동으로 바꿔서 이걸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동 메트로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피아노 칠 때 똑똑 이렇게 움직이는 메트로놈이 있듯이 예. 그거를 스마트워치에다가 그 진동 세기가 노래 박자에 맞게 BPM에 맞게 나오도록 설계를 해서 그것들로 이제 진동을 느끼게 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진동을 춤추다 보면은 못 느끼는 구간이 있어서 큰 화면에다가 정박에 맞게 반짝거리는 플래시라이트가 터지게 또 음원 영상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춤을 정면을 보고 추더라도 중간에서 탁 이렇게 빛이 쏴지게 한 거죠. 네, 그걸로 연습을 하니까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은 또 누가 냈어요? 그냥 어떻게 극복까지 생각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네. 넘어갔는데 처음에는 저희 손박자를 다 같이 쳤거든요. 예. 네. 근데 손박자는 어느 정도는 듣는데 또 약간 부족한 게 있어서 혹시 진동이 더 필요한가라고 해서 발박자를 굴렀어요. 네. 근데 이게 바닥에 울리니까 훨씬 더 잘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진동이 그럼 좀 더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손박자도 누군가는 이렇게 손바닥 두 개를 모으고 작게 칠 수 있는데 네. 저희 스텝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손을 크게 들어서 박자를 쳤더니 또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운드의 문제가 아니라 손이 움직이는 높낮이에서 시각적 힌트를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사람이 매번 할 수 없으니 이걸 화면으로 바꿀까? 그리고 화면도 뭐가 가장 잘 보일까? 처음엔 색깔을 전환하면서 해보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플래시라이트가 가장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실감을 하게 됩니다. 데뷔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어요? 이 빅 오션? 네, 이 프로젝트가 처음 딱 시작이 런칭이 된 게 2023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작년 1월에 신년 첫 회의 때 아이돌 만들자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 이후로 캐스팅이 돼서 이제 한 명 한 명 투입이 되었고 이제 멤버 중에 한 명 박현진이라는 친구는 저희 회사랑 4년째 같이 있어서 그동안에 어쩌면 준비를 더 길게 한 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네.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대중과 첫 만남을 갖는 우리 아이돌 그룹 빅 오션. 네.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차이리 대표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내놨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저희도 네, 짐작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요. 네. 그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전문기획사 대표로 이제 4년, 5년째를 맡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 차 대표님의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생겼죠.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성격이 그 MBTI로 쳤을 때 극T가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은 풍파와 예상치 못한 이제 사업에서 의뢰오는 것들이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과 감정의 기복이 많이 있을 만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럴 때 점점 더 제가 단단해지면서 좀 사람으로서 많이 단단하고 의연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어떤 장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차 대표가 느끼시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도 뭐 댓글 반응 이런 걸 봤을 때 네. 생각보다 세상이 따뜻해졌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예.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장애보다 그 사람 자체 본연의 매력을 보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네. 더 풍성한 재미와 그런 요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이제 방송 진행자의 꿈을 키우셨던 분인데 이제 완전히 경연인이 됐어요. 차 대표님의 꿈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꿈은? 꿈. 너무 오늘 내일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되네요. 너무 바쁘게 살았던 치열하게. 네. 막 1년 뒤, 2년 뒤는 상상도 안 가고요. 당장 다음 주가 어떨지, 당장 내일이 어떨지를 고민해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럴수록 오늘 하루를 산 게 내일 혹은 내일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되게 행복한 삶이었는지에만 요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내가 사회에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네. 이런 고민이 요즘 주를 이룹니다. 원래 본인이 좀 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남을 스타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이 어느 쪽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둘 다 재밌죠. 네. 네. 둘 다 재밌고요. 기왕이면 제가 혼자 스타가 될 때는 저 하나밖에 이제 빛나지 않을 텐데 제가 소속사를 통해 정말 뭐 5개, 10개, 20개, 40개의 빛을 밝힐 수 있으면 그게 저의 더 큰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 키우는 게 더 흥미진진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사람 키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차일이 대표와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내일은 우리 차일이 대표가 발굴한 우리 장애인 패션 모델 김종욱 씨를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소속사 대표로서 김종욱 씨에 대한 얘기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귀한 친구예요. 그리고 용기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처음에 모델을 해야지도 아니었고요. 그냥 나는 패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서울 패션위크에 가볼까라고 해서 DDP를 혼자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잘 차려입고 혼자 갔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뭐 휠체어 타고 그 DDP를 가는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지 본인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도 카메라 기자분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 같으면 좀 쑥스러워서 저 모델 아니에요 하면서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껏 포즈를 더 취하고 나 적성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아유, 좀 흥미진진한데 내일 그 얘기를 만나서 자세하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존감도 그렇고 자신감도 우주 최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초 장애인 아티스트 전문 기획사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의 차혜리 대표였습니다.